인사는 미래 권력을 양보해야 된다. 본인들은 임기 말에 이번 청와대처럼 인사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청와대 측에서는 법에 정한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임기 말까지 인사권 행사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당선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차기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을 하시고 퇴임을 하실 때는 인사를 하지 않겠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정권 인수인계 과정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이 문제가 있어 왔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당선자 쪽이 정말 그렇다라면 저희들이 국회에서 입법적인 뒷받침을 해가지고 이걸 아예 법으로 좀 이제 못을 박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 크다고 보긴 하는데 이번에 이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좀 잘못했다고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은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그러면 제가 주변 말 안 듣고 전격적으로 한번 만나 뵙도록 하죠. 이렇게 되겠습니까? 역시 아무도 할 수 없어 이 김수현 평론가는. 그래서 지금 이제 국면은 결국에 이거죠. 이보세요. 이것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그러면 2부 여의도 정치인들의 말을 풀어보는 여의도 정말이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두 분 모셨어요. 정치판은 내 손 안에 서울신문 손지연 기자. 정치 거기서 안윤상 거기서 김수민 시사평론가 피처링 윤석열. 오늘은 이재명도 나올 것 같습니다. 왠지. 두 분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런데 우리 저 두 분의 얘기는 잠시 후 듣기로 하고 오늘은 전화 인터뷰로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윤석열 당선인이 인사 문제로 좀 충돌이 있었죠. 어제 저희가 국민의힘의 전 공보특보이신 김경진 전 의원 모셔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래서 오늘은 민주당 쪽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전재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의원님. 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윤석열 당선인 측에 좀 충돌이 있었던 것 같은데 먼저 어제 청와대 측의 얘기를 보면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한 얘기입니다. 덕담을 나누는데 협상이 왜 필요하냐.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당선인께서 직접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임은 아직 아니네요. 예, 현지 대통령과 당선자가 만나서 뭐 커다란 어떤 합의, 무슨 뭐 성과, 뭐 이런 게 나오면 좋겠지만 적어도 우리 국민들께서 기대하는 것은 현지 대통령과 당선자가 만나서 좀 축하도 하고 덕담도 나누는 자리를 만들고 또 지금 뭐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위기 상황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게 좀 국민들의 지혜를 모아놓은 국민들의 뛰어난 역량을 한 곳으로 좀 모아내는 이런 메시지, 화합의 메시지, 통합의 메시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국민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이거든요. 네. 거기에 무슨 뭐 협상이 뭐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루라도 빨리 좀 만나는 것이 국민들이 보고 싶어하는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하루라도 빨리 만나는 게 좋은 거는 누구 다들 뭐 공감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제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직접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 이 얘기가 혹시 윤당선 측이 들으면 반응이 더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당장 나오는 반응이 반응이 안 좋을 수는 있는데 최근에 이제 소위 말해서 윤석열 당선자의 측근 그러니까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일컬어지는 분들의 발언을 보게 되면 좀 이게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이명박 대통령 사면을 마치 기정사실화 하는 것처럼 저 권성동 의원이 이야기를 하죠. 뿐만 아니라 이제 저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뭐 말하자면 물러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그 윤핵관이라고 일컬어지는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분들이 이게 상당히 듣기에 따라서는 이게 좀 불편하고 너무 나가는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인수위가 움직이고 있고 당선자의 의중이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주변 여건들이 상당히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좀 협의하고 그다음에 조율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조율된 것들이 국민들에게 좀
발표하는 이런 좀 원만한 새 정부의 출범 과정 그리고 원만한 정권 인수인계 과정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제 근본적인 충돌은 뭐 결국 인사 문제인 것 같은데 어제 이제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양측이 좀 충돌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인사는 미래 권력을 양보해야 된다. 본인들은 임기 말에 이번 청와대처럼 인사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청와대 측에서는 법에 정한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임기 말까지 인사권 행사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당선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차기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을 하시고 퇴임을 하실 때는 인사를 하지 않겠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정권 인수인계 과정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이 문제가 있어 왔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당선자 쪽이 정말 그렇다라면 저희들이 국회에서 입법적인 뒷받침을 해가지고 이건 아예 법으로 좀 이제 못을 박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네. 소모적 논란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5월 9일 밤 12시까지는 어떻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무라는 것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 자체가 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의 어떤 인사권을 당선자 마음대로 이게 제한을 한다든지 이것도 헌법 정신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의 어떤 이제 국정 운영 방향이라든지 또는 정책 기조가 정해졌다면 예. 지금 청와대도 새 정부가 원활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협의하고 조율하고 그리고 결정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지금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 때문에 사실은 두 분이 만나고 있지 못하고 이런 엇박자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참에 차기 정부부터는 정권 인수인계 과정에서의 어떤 인사권의 문제라든지 이런 갈등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법을 좀 만들어서 이 부분들 제도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정권 이양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국회에서 뒷받침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좋은 취지시라면 아마 그런 취지시라면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도 본인들의 한 얘기가 있으니까 뭐 동의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입법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윤석열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 갈등도 그런 정신이라면은 현 청와대에서 당선인의 의사를 좀 받아서 임명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 취지시라면.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원칙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되겠죠. 첫 번째는 어떻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 있기 때문에 네. 5월 9일 밤 12시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야 될 필요가 첫 번째가 있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당선자의 어떤 정책 기조라든지 국정 운영 방향이 정해졌다면 가급적 그 국정 운영 방향과 정책 기조에 맞춰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려면 만나야 됩니다. 예. 만나야 되는데 너무 주변에 계신 분들이 좀 오버하고 과한 발언들 그러니까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검찰총장 그만두라 그러고 이명박 대통령 사면하라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막 언론에 도배가 되다 보니까 청와대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변이 오히려 갈등을 좀 완화시키고 싸움이 있으면 싸움을 좀 말려서 좀 협상이 되고 협의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핵심 참모 중에 핵심 측근이라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버리니까 불필요한 논쟁이 생기는 것이죠.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신임 원내대표로 박홍근 의원이 선출되셨는데 의원들의 어떤 열망이나 희망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박홍근 의원이 이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성실한 사람이에요. 예, 민주당 국회의원들 어제 이제 기자분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전화가 왔던데 예. 이 기자분들 하시는 말씀이 아니 단점을 장점은 잘 알겠는데 단점을 좀 이야기해 달라. 몇몇 의원들한테 전화를 했더니 전부 칭찬 일색이더라. 이러고서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게 아니 없는 단점을 어떻게 이야기하냐. 단점이 없는 게 단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되게 성실하신 분이에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다음에 개혁성도 굉장히 담보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의원들의 어떤 이제 이 단합이라든지 또 의사결정 과정에
의사결정 과정들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네. 굉장히 합리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히 좀 그 부분에 이제 상당히 좀 흡족해 하지 않았나 그런 이제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이제 국회의석 170석을 가지고서 이게 발목 잡는 레슬링 선수가 되면 안 되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회에서 야당이 존재하는 이유를 분명히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하겠지만 그렇다 그래서 발목만 잡는 170kg짜리 말하자면 이게 레슬링 선수는 되면 안 되겠다라는 네. 이제 그러한 의원들의 요구가 박홍근 원내대표 선출로 이어졌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아,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겠다. 뭐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야당이 존재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렇다 그래서 이게 170석의 의석을 가지고서 발목만 잡는 레슬링 선수가 되는 것을 극도로 민주당은 경계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할 때만이 대선이 끝나긴 했지만 끝나는 그 시점부터 집권을 한 국민의당이든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이든 대선이 끝나는 그 시점부터 국민의 심판대 위에 다시 올려서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마냥 그냥 이제 집권했다 그래서 지금 뭐 집무실 이전 때문에 상당히 이제 소통도 부족하고 국민의 의견 수렴도 부족한데 이렇게 일방통행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도 레슬링 선수처럼 발목 잡는 모습이 아니라면 우리가 윤석열 행정부의 일정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저희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네, 고맙습니다. 저희 스튜디오로 한번 직접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의원의 말씀 들어봤고요.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 기자하고 김수민 평 아까 인사했구나 우리. 네. 먼저 우리 전재수 의원 얘기 다 들으시긴 하셨는데 일단 어제 청와대에서 다른 사람 말 직접 듣지 말고 판단하시라. 그 누가 봐도 언론의 모든 해석은 소위 말하는 윤핵관을 지칭하는 거다 뭐 이 얘기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지금 당선인 측 반응은 어때요? 굉장히 격앙된 것 같던데. 네, 일단 문재인 대통령도 모든 의사결정을 할 때 본인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이 있고 그다음에 청와대 정무수석과 다 상의를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고요. 근데 어제 청와대의 발언은 마치 윤석열 당선인의 의사결정은 주변이 시스템화가 돼 있지 않다라는 이제 청와대의 의사결정은 시스템이 돼 있지만 윤석열 당선인 측은 그렇지 않다라는 취지로 들릴 수가 있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선을 넘은 발언 아니냐 이런 반응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김수현 변호사 제가 이제 궁금한 건 네. 이게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윤석열 당선 그래 그럼 내가 직접 결정해서 대통령 전화할게요 이러면 네. 대통령 말을 인정하는 거랑 다름이 없어 보여서 그렇죠, 네. 이게 일이 더 안 풀리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걱정이 들어서요. 저는 사실 이 사태 양측의 책임이 다 크다고 보긴 하는데 이번에 이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좀 잘못했다고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은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그러면 제가 주변 말 안 듣고 전격적으로 한번 만나 뵙도록 하죠. 이렇게 되겠습니까? 역시 아무도 할 수 없어 이 김수현 네. 평론가는. 그래서 지금 이제 국면은 결국에 이거죠. 이보세요. 이것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서로 그냥 이렇게 되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말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고 그렇죠. 발언이 좀 진중한 편이잖아요. 근데 왜 이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상대방 속을 더 긁는 거라서. 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인사감사위원은요. 지금 청와대랑 손 기자 윤석열 당선인 다 양보할 수 없다라는 거죠. 네, 이것도 양쪽의 말이 완전히 달라. 예, 그리고 오늘도 이제 당선인 대변인 브리핑이 있었는데 조금 전에 관련 질문이 나왔고요.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가정을 해서 뭐 답변하지는 않겠다고 했으나 만약에 임기 말에 권력 감시 기구에 우리 정부 사람을 꼽는다면 그게 국민 보시기에 상식에 맞지 않겠느냐. 상식에 맞는
맞지 않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하고 우리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이제 다시 한번 감사위원 몫에 대한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생각이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이건 어떻게 푸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법상으로 보면은 현직 대통령이 당연히 하는 게 맞는 건데 실질적으로나 이제까지 관례로 보면 당선인의 의견을 많이 들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다는 거고 경찰청장 임명할 때 제가 보니까 취임 2주 전에 경찰청장 임명할 때 이명박 당선인 측 요구를 받아서 했다는 거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푸는 게 맞아요? 이게 참 분명한 답을 내릴 수가 없죠. 법칙이 있는 게 아니라서. 근데 좀 이거를 분별을 해서 그러니까 남아있는 자리들 있잖아요. 이걸 좀 분별을 해서 양쪽에서 좀 우선순위를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뭔가를 관철시키려면 내려놓는 것도 있어야 되거든요. 전 첫 단추를 좀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 풀었다고 보는 게 공공기관장들 인사를 그렇게 서두를 일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내려놓고 오히려 뭐 감사위원이라든지 한국은행 총재라든지 이쪽으로 좀 더 그래도 행사를 하고 가겠다라고 하든지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차지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명단 제출한 뭐 알박기 인사 국민의힘 표현으로 하면 그런 거는 안 하는 그런 건 좀 자제를 하면서 시작하는 게 좋았을 것 같고 윤석열 당선인 측이 저는 잘못했다고 보는 거 한국은행 총재 자리가 그렇게까지 갈등을 만들어냈어야 했느냐. 사실 한국은행 총재는 문재인 정부 쪽도 할 말이 있는 게 전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이주열 총재를 연임을 시켜줬던 게 또 문재인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그렇겠구나. 임기가.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는 정권 코드하고는 어차피 좀 다르거든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윤석열 당선자 쪽에서도 그러면 한국은행 총재 쪽은 조금 미련을 버리고 좀 다른 쪽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 쪽이 더 낫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냥 전선만 넓어진 꼴이 돼버렸네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다들 그거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어떤 메시지를 낼까. 또 어제 그저 달성 사저 앞에서 했던 얘기들이 내가 못다 이런 거는 다음 세대에게 넘겨준다였나요? 네, 이제 다른 일을 대신할 분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이제 발언을 했었죠. 잠깐 저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 잠깐 들어보고 얘기 나누는 게 낫겠네요. 좀 들어보죠. 제가 못 이룬 꿈들은 이제 또 다른 이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의 도약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의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합니다. 내가 못다 이런 거는 다음에 세대에 넘기겠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다 이거 찍어야 되나 포인트를? 자, 일단 서울 사저가 아니라 대구 달성으로 이제 본인의 거주지를 정한 것부터가 어떤 이제 정치적 메시지죠. 예를 들면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화마을처럼 이제 계속적으로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을 유지하겠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일단 지금 이제 당분간은 이 탄핵 또 이 특사 이런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친박들은 이제 패족으로서가 아니라 정치적 명예 회복을 위해서 이제 다시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에 대한 뭐 민심의 판단은 이제 다 다를 수 있겠으나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 달성으로 간 것부터가 김수현 평론가 어떻게 봐요? 친박이 실제로 이제 부활할지 안 할지는 뭐 유권자 판단하겠지만 부활을 시도할 거로 봐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중심에 놓고. 뭐 또 친박 인사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방선거에서 뜻을 내실 것 같다 이런 전망을 또 내놓기도 한다고 해요. 이게 어디로 튀실지 모르는 분이라는 저는 생각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예측하기 어려운데 근데 중요한 거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친박이라는 좁은 범위가 아니라 국민의힘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라든지 이쪽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봐요. 이걸 이제 저는 이제 뭐 취임식에 초청을 한다 또 찾아가 뵙고 싶다 이게 당선인 측의 입장인데 이렇게 되면은 저는 유권자 일각에서는 이거는 이제 과거 새누리당으로의 회기다 이렇게 받아들일 공산이 높아질 거라고 보고 그렇다고 또 모른 척할 수도 없고. 예, 근데 지금 약간 여론 구도가 반이 동강이 나서 굉장히 양쪽이 좀 꿋꿋하게 있는 그런 대치 상황인데 이것이 더 강화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제가 총체적인 우려는 민주당은 조국의 강을 못 건너고 국민의힘은 탄핵의 강을 못 건너고 모든 강은 바다에서 만나는 이런 그림이 되면 안 되지 않을까. 건넌 줄 알았는데 강이 또 있어. 계속 있어 강이. 송 기자 우리 민주당 얘기 해볼게요. 박홍근 원내대표가 누가 봐도 친이재명계. 이재명 후보 경선 때 비서실장을 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가 뭐 세 표 차라고 그랬나요 마지막에? 그거는 비밀입니다. 아니에요? 비밀이에요? 네, 뭐 아직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건 아니구나. 뭐 그런 얘기들 드렸는데 이건 저 확인된 게 아닙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죄송해요. 어쨌든 당선됐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고문의 등판이 빨라지는 거예요? 자, 일단 윤석열 당선인이 어제 네.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한테 전화를 해서 축하를 전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오전 10시에 네. 장재원 비서실장이 직접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 만나서 축하단 전달하고 네. 이제 두 사람의 만남 날짜를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가 처음부터 이제 친 이재명계는 아닙니다. 이제 박원순계로 통하고요. 그리고 그렇죠. 이제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신 이재명계의 이제 중심에 섰던 인물이고요. 굉장히 이제 일 빠릿빠릿하게 잘하는 또 개혁성이 강한 의원으로 이제 다들 국회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 이제 지난주에도 김수민 평론가랑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재명 전 후보의 등판 시기는 저는 이제 기존의 정치인들과는 다를 것이다. 기존 문법 대선 패배 후에 아주 충분하게 뭐 뒤에 빠져 있다든지 미국이나 외국을 간다든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빨리 등판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 등판하세요? 예상이요. 등판 예상. 아니 왜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재명 고문이 사실은 당내 기반이 뭐 강한 편은 아닌데 이번 어쨌든 본인의 비서실장했던 친 이재명이 원내대표 됐으니까 그러면은 당이 어느 정도 장악된 거 아니야 확인했으니까 바로 다시 복귀하려는 거 아닌가 하는 관측들이 아침 조간이 있더라고요. 네, 제가 이재명 고문의 컨설턴트라면 조기 등판은 결단코 말릴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래요? 당내 사정이 오히려 본인한테 불리하게 돌아가더라도 몇 년 기다리다 보면 다시 기회가 올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등판을 빨리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고문의 특징은 좀 이렇게 행동들이 빠른 편이고 또 사람들의 예상을 깨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또 놀랍진 않다. 뭐 심지어 조기 전당대회를 하게 될 경우에 당대표로 나오더라도 놀랍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랜만에 이재명 피처는 이재명 한번 해주세요. 민주당이 저를 확 끄는데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전재수 의원의 인터뷰부터 두 분의 얘기까지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손지은 기자, 김수민 평론가였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pend some quality time.